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번 문제 K번째 수 구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한시간은 2초이고요. 백준 온라인 저지 11,004번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실버 5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가 n개가 주어지는데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앞에서부터 K번째 있는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정렬을 하고 나서 K번째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렬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복잡도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는 데이터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n의 데이터의 크기의 범위를 봤을 때는 500만 개예요. 그러면 n제곱의 정렬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게 되죠. 뭐 버블 정렬이나 이런 거. 왜냐면은 만만 돼도 만의 제곱을 하면 1억이기 때문에 이게 1초예요. 근데 실제로 얘는 500만이잖아요. 그러면 n제곱으로 풀면은 절대 제한시간 2초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실버 5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소팅이 시간 목적도가 거의 n로그 n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C++이나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소트 함수를 쓴 다음에 그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냥 k번째 수로 출력하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 k번째 수가 지금 2라고 나와있죠. 여기 앞에 데이터의 개수. 그럼 얘를 정렬하면 당연히 1, 2, 3, 4, 5가 될 거고 여기에서 두 번째 수니까 k번째 수가 여기 2니까 여기가 출력이 돼서 얘가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렬하고 k번째 수 뽑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저희 책에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렬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 핵심 이론에서 배웠던 퀵 정렬을 구현해서 저희가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퀵 정렬은 사실 근데 이제 피벗 선택에 따라 복잡도가 n제곱이어서 뭐 병합 정렬로 하는 게 안전하긴 한데 이거는 퀵 정렬로도 사실 풀리고 퀵 정렬이 유리한 부분이 살짝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밑에 퀵 정렬 풀이를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샘플을 가져갈 건데 샘플이 너무 간단하긴 한데요. 자, 피벗을 정하는 방법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거는 퀵 정렬을 앞에서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이게 어떤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피벗을 딱 한 다음에 위치를 봤는데 얘가 K예요. 그러면 이미 K번째 수를 찾은 것으로 알고리즘을 종료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피벗을 이렇게 딱 뽑았어요, 하나를. 피벗을 뽑았는데 스타트랑 엔드를 퀵 정렬로 쭉쭉 가다가 요 자리에서 만나서 제가 얘를 요 자리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 피벗을 넣었는데 요 자리의 위치가 K예요. K번째 요 자리의 위치가. 위치는 알 수가 있거든요. 위치가 K면은 더 이상 얘네는 근데 정렬이 얘네 부분 애들은 정렬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더 이상 정렬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는 여기가 정렬이 됐던 말든 어쨌든 K보다 작은 애들이 K-1개만큼 있고 K보다 큰 애들이 이만큼 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게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네를 정렬하지 않고 그냥 요 K번째인 여기 K번째가 가리키는 요 피벗의 데이터를 그냥 출력하면은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퀵 정렬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약간 유리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K가 만약에 뭐 3이 나왔 K번째로 제가 세 번째라고 할게요. 세 번째 수가 뭔지 정렬했을 때 세 번째 수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얘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데이터의 개수가 5개야. 그러면 보나 마나 정렬을 하나만 해보나 마나 어쨌든 이 K번째 수인 세 번째 수는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있다는 뜻이 돼요. 정렬은 안 되어 있지만. 그쵸? 그럼 이쪽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나요? 이쪽은 정렬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봤는데 여기 이쪽에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었다면 여기가 K번째 수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아예.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적어도 더 이상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만 봐도 되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만약에 제가 100번째 수를 찾아요. K가 10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피벗을 딱 했는데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피벗으로 한번 퀵 정렬을 돌리면 여기에 만약에 50개가 있었고 여기는 몇 개인지 몰랐다고 가정하고 어쨌든 요 피벗이 51번째인 수가 됐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를 더 이상 여기는 정렬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를 더 분해하면서 정렬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여기서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52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데이터가 이쪽에 있으니까 피벗을 중심으로 적어도 여기는 무조건 더 큰 데이터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 개를 쪼갰는데 여기가 120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피벗이 121번째 수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를 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냐면 100번째는 무조건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 부분이 그걸 나타낸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 부분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이제 퀵정렬 저번 영상을 좀 보셨으면 이해가 아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와닿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밑에 또 설명 계속 들여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손으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애를 피벗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얘를 피벗으로 정하고 얘를 그냥 제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을 겁니다. 수압을 통해서. 그럼 얘가 현재 피벗이에요. 그리고 I, J 이게 결국 스타트 엔드죠. I는 첫 번째 피벗 바로 앞에 있는 애, 엔드는 제일 끝에 이렇게 위치를 시킬 거예요. 요게 이제 퀵정렬 처음에 세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J를 이동을 할 거예요. 먼저 J를 이동하는데 J를 이동하는 기준이 뭐예요? 얘가 이보다 피벗인 피벗보다 여기 있는 J가 가리키는 얘네들이 더 작으면 J가 가리키는 얘를 만약에 A라는 배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AJ의 값이 2보다 작으면 멈추는 거죠. 근데 2보다 크면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근데 5도 2보다 크고 3도 2보다 크고 4도 2보다 커서 얘는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돼요. 결과는 1이 나올 때까지 이동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1이 나와야지만 이 A의 J 값이 2보다 작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J가. 여기서 딱 멈추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미 J랑 I가 같은 위치에 있어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두 개의 위치, 이 피벗을 얘네 둘 사이 여기에 넣어야 되니까 얘네 둘을 수합해서 이 자리에 놔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짜 운이 좋게 처음에 이렇게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놔보니까 이 피벗이 간 위치 있잖아요. 피벗이 간 위치가 몇 번째 위치가 됐어요? 두 번째 위치죠. 배열로 따지면 첫 번째지만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서 몇 번째 수냐고 따졌을 때는 얘가 첫 번째 수, 얘가 두 번째 수, 얘가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다섯 번째 수가 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첫 번째 수인지 알긴 알아요. 얘가 이미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수는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아직 정렬이 안 돼 있어서 누가 세 번째 수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얘가 뒤에 있는 애는 정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몇 번째 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두 번째 수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뒤에 걸 정렬 안 해보고도 한 번에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죠. 두 번째 수를 찾아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얘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가 출력이 되고 여기서 답으로도 2를 출력을 하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기 퀵정렬 배운 거를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찾았지만 운이 좋았는데 만약에 제가 K는 네 번째를 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번째를 구한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피벗을 가지고 돌렸을 때 여기가 피벗 자리가 되고 이렇게 반반이 나누어집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 피벗의 자리가 지금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무시하고 이쪽을 저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쪽만 저희가 정렬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또 그럼 정렬을 해보면 피벗을 이것으로 잡고 아이고, 죄송해요. 피벗을 3으로 잡고 하게 되면
3으로 자꾸 하게 되면은 3번을 제가 가운데 거를 뽑아서 앞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그럼 3, 4, 5가 되고 얘는 실질적으로 얘를 피벗으로 가지고 여기에 I, 여기에 J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J는 항상 3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갈 거고 이 I 같은 경우는 이 3번보다 처음 진행한 게 이미 이 3번에 비해서 얘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J 자체가 이 3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이 수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 자체가 제일 여기 있는 I 값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남게 되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냥 3, 4, 5가 되고 여기 피벗이 굳어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남은 애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K가 4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벗을 이번에 했는데 세 번째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 둘이 뭐예요, 여러분? 정렬됐는지 안 정렬됐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피벗을 여기로 잡고 퀵 정렬을 돌리겠죠. 돌렸는데 얘는 그냥 바로 나오죠. 이렇게 IJ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되어 있으니까 얘랑 비교했는데 얘가 더 작으니까 그대로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피벗이 네 번째니까 이 K가 4니까 멈추고 이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아마요. 이런 식으로 돌게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그대로 코드화 해가지고 이제 퀵 정렬을 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저 이제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클루드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아이오스트림 그리고 벡터를 쓸 거거든요. 아이고. 벡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유징 네임스페이스 아이고 std 이렇게 할 거고 메인 함수 선언하고 바로 항상 하는 시간 복잡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두 개를 받아야겠죠? n이랑 k 받아야 되니까 선언해주고 cin으로 받을게요. n, k 받고 저거 데이터드 저장하는 거를 이번에 벡터로 받을게요.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a라는 변수로 받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 해놓고요. 크기는 n.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일단 먼저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int i는 0, i는 n까지 i 뿔뿔. 벡터로 cin a 이거는 배열처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퀵소트를 돌릴게요. a 0 n 마이너스 이게 저는 그냥 스타트 엔드 해서 정렬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K번째 수도 넣을게요. 근데 여기서 K로 넣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배열에서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열에서의 K번째는 K-1번째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단 돌리고 나면은 정렬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K-1번 우리가 원했던 얘를 그냥 출력하면 끝.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지금 안 한 거는 이 퀵소트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요것만 정의를 해볼게요. void 퀵소트 처음에 a를 넣었으니까 벡터 int 0에 a
int s, int e, int k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만 해주고 밑에서 실제로 구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처음에 피벗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피벗을 이렇게 해서 할 건데 나누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리턴하는 함수. 그러니까 요 내부적으로 그 요런 것들을 해주는 함수들을 만들 건데 요거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어떤 피벗이 정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요거만 해볼게요. 피벗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은 두 개를 이렇게 수합하는 거를 제가 파티션이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파티션, 이 파티션에는 시작, 종료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리턴해서 피벗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리턴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에러가 뜨죠. 그래서 얘도 한번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를 리턴해 줘야 되니까 인트형으로 리턴을 받고 파티션 위에 거랑 똑같이 받을게요. 벡터 s2까지만. 얘는 k가 필요 없는 애니까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또 밑에서 구현을 해줘야겠죠. 얘 그대로 일단은 빈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퀵소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걸 했잖아요. 요 위에 내용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피벗이랑 K랑 똑같으면 중단하고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if 내가 받은 피벗이 K라면 K번째 수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리턴 끝.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K가 들어올 때 이미 K-1이라고 여기서 이제 값이 K-1로 변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피벗의 요 K는 뭐냐면 배열에서 실질적으로는 K-1번째 배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K번째 수니까. 요 배열의 인덱스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K가 K보다 피벗이 작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작다는 거는 피벗이 작다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피벗이 더 크다라고 썼네요. 피벗이 더 크다는 거는 왼쪽은 그 왼쪽만 이제 보면 되지 더 이상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피벗이 더 크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피벗이 K가 만약에 10번째 수인데 피벗이 20이에요. 그러면 이미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에 19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은 정렬할 필요가 없이 이제 우리는 왼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재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퀵소트를 재기적으로 만들어 줄 건데 A라는 배열을 해주고 시작점에서 피벗 값보다 하나 작은 애를 엔드 값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왼쪽만 퀵 정렬을 돌릴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나머지 S로 그냥 할게요. 반대는 K가 더 크다는 뜻이죠. 피벗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 쪼개서 봤는데 나는 K를 20번째 K번째 수를 20번째 수를 찾고 싶은데 피벗을 눌러보니까 피벗의 위치가 11번째예요. 그러면 왼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왼쪽은 첫 번째부터 10번째 숫자가 있는데 나는 왼쪽 버리고 이제부터 오른쪽 볼 거야. 그걸 해줄 겁니다. 이거 그대로 똑같이 가져올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만 해주면 되냐면 이 시작점이 스타트가 아니라 피벗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는 게 end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재개적인 건 끝났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실적으로 퀵소트 하나하나 i랑 j 그러니까 스타트랑 엔드 인덱스가 들어가서 투포인터로 서치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수합을 해주고 이런 게 이 파티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파티션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저는 이번에 코드를 할 때 뭐냐고 하면은 if
S 플러스 1이 만약에 먼저 이걸 할 거예요.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봤는데 이미 얘네가 엄청 이미 작게 쪼개져가지고 더 이상 킥수를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즉 i랑 스타트랑 엔드가 하나 차이인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데이터가 쪼개진 애들 데이터가 두 개라는 거죠. 두 개라는 거는 솔직히 킥수도 안 들리고 두 개 그냥 비교해서 수합 바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름차순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더 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합할래. S랑 E 위치 바꿔줘. 이 뜻이거든요. 이 수압이라는 거 당연히 에러 나겠죠. 왜냐면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그냥 바로 수압 만들어 볼게요. 수압 여기다 선언을 해줘야 되니까 void 수압이라는 함수 만들고 요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이렇게 갖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밑에서 바로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죠. 수압함수 어떻게 할까요? 수압 저희 많이 이거는 처음 연습할 때 많이 하는데 여기에 S값 넣고 S값에다가 E값 넣고 E값에다가 템프값 넣고 이러면 두 개가 수압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쵸? 수압해준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스펠링이 틀려서 잘 안되는 거예요. SWAP라고 바꿔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만 수압을 해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리턴 해주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두 개짜리면은 수압 안 하고 그냥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바로 리턴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두 개일 경우. 근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처음에. 중간 위치를 피벗으로 설정한다고 했죠. 중간 위치를 피벗으로 설정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int m은 시작점 더하기 종료점. 종료 인덱스에 나누기 2 하면은 중간이 되겠죠, 인덱스가. 나누기 2 하면은 가운데를 찾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또 수압을 여러 번 쓰려고 그래요. 수압해서 A랑 S랑 M. 이건 뭐냐면은 이 중간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랑 첫 번째 데이터랑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요거죠. 요 데이터 중간인 피벗 데이터를 뽑아서 요 가운데 있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수압을 하겠다. 그 의미로 얘를 써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피벗은 그럼 뭐예요? AS가 되겠죠. 첫 번째 자리로 왔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i랑 j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i는 s 플러스 1이 되겠죠. 시작점 제일 앞에 있는 피벗 바로 다음 거. 그 다음에 j는 뭐예요, 여러분? 종료점이 되겠죠. 2가 되겠죠, 여러분. k라고 썼네요. j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슈도코드 살짝 참고를 해서 자, 지금 여기 하고 있죠. 여기 while문 while i랑 j가 탐색을 하지만 i가 j보다 작을 때까지만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이 while문을 돌리겠죠. 처음 해줄 게 저는 먼저 j 먼저 해줄 거예요. while pivot pivot보다 j가 더 만약에 커 그리고 j의 인덱스가 아직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계속 작은 게 나올 때까지 피벗보다 작은 게 나올 때까지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요 의미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스타트 i를 해볼게요. 피벗이 i보다 더 커. 그리고 i가 a라는 배열의 사이즈 값 죄송해요. 사이즈 값에 하나 작은 것보다 작다. 이건 인덱스 배열이 만약에 사이즈가 10이면은 A는 인덱스 맥스 인덱스가 9기 때문에 하나 더 작은 데까지 가는 거죠.
작을 때까지 얘는 어떻게 해요? i를 뿔뿔해준다. 그쵸? 왜냐면 i는 언제 멈춘다고 그랬어요? 피벗보다 더 큰 애가 발견될 때까지. 근데 계속 작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스캔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스캔을 쭉 했어요. 스캔을 하고 나서 if 만약에 i의 값이 그럼 여기서 가다가 이제 더 큰 애들 봐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위에 거를 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다가 j가 만약에 좀 더 피벗보다 더 작은 애가 나오면 멈출 거잖아요. 그리고 i가 피벗보다 더 큰 애가 나오면 멈출 거고. 근데 그때 더 탐색을 할 게 남아있는 상태죠. 이거는 남아있는 상태면은 두 개를 수합을 해줘야겠죠. 그쵸 여러분? 수합을 해주죠. i 뿔뿔 j 마이너스 이렇게.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위에 그 이론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 이론 잠깐만 갈게요. 샘플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론에서 보면은 쭉 스타트는 요 피벗을 기준으로 지금 피벗이 45죠. 피벗을 기준으로 작은 애가 요 줄이 뭐냐면은 요 피벗을 기준으로 스타트가 작은 애가 나올 때까지 아니 큰 애가 나올 때까지 뿔뿔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뿔뿔 해서 쭉 여기서부터 쭉 스캔을 하다가 큰 애가 나왔으면 여기서 멈추게 되죠. 그렇죠? 멈추게 되고 요 엔드는 뭐예요? 더 작은 애가 나올 때까지 쭉 가보는 거예요. 그게 요 와일문, 그쵸? 요 위에 첫 번째 와일문. 그 여기서 더 작은 애가 나왔으니까 멈추게 되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 두 와일문을 돌게 되면은 현재 상태가 i는 여기 와 있고 j는 여기 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i가 j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뭐냐면 얘네가 아직 이렇게 교차되거나 멈출 때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얘네 둘을 어떻게 돼요? 수합을 해줘라. 60이랑 5를 수합을 해줘라. 그게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교환하고 나서? 그럼 여기선 그 다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쭉 다 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피벗으로 가지고 있던 지금 현재 AS의 값이 현재 피벗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에다가 J의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A, J의 값이 피벗으로 수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얘를 쭉 하게 되면 이 로직이 제가 코딩으로 했을 때 이 로직을 보면 지금 현재 요 J의 값이 쭉쭉쭉 이쪽으로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피벗이 들어갈 자리가 돼요. J의 값이. J의 위치가 요 로직을 했을 때. 그럼 J가 항상 이거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잘 따져보면은 이 J의 인덱스가 있는 값이 결국 피벗이 들어갈 자리가 돼요. 얘를 디버깅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 J의 값을 이 J의 값이 항상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두 개의 데이터로 이렇게 피벗이 있고 피벗이 제일 왼쪽에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했을 때 두 개의 데이터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피벗이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자리를 항상 J가 가리키게 돼요. 요 로직으로 하게 되면. 그럼 요 J라는 값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J가 붙겠죠. J라는 데이터, J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붙겠죠. 그 다음 피벗의 값을 요 자리에 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만큼이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 요만큼이 피벗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첫 번째 요 부분이 뭐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여기가 왜냐면 와일문을 제가 작을 때까지가 아니고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J가 한 칸 더 여기서부터 한 칸 더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 J에서 죄송해요. 여기 J에 있는 요 값을 요 부분 요 코드가 여기는 요 데이터를 이쪽에 넣으세요. 원래 피벗 우리가 설정했던 그 자리에 넣으세요. 이게 이 뜻이고요. 요 J의 위치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피벗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요렇게 분리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파티션이
요 내부적인 요구를 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뭘 해주기로 했어요? 요 이번에 나왔던 요 피벗의 위치 있잖아요. 요 피벗의 위치를 리턴해 주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트로 제가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리턴 J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J가 피벗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빌드 오류가 발생했네요. 아, 여기에서 인트 값인데 리턴을 안 한 게 잘못이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리턴 2를 이 인덱스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5, 2, 두 번째 걸 하려고 했으니까 4, 1, 2, 3, 2가 지금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근데 저거는 샘플인데 우리가 이 샘플이 워낙 간단하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5, 4. 네 번째 걸 하면 4가 출력돼야겠죠, 얘는? 4, 1, 2, 3, 5 했을 때 4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K번째 수 구하기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거 한번 실제로 구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